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요즘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악이죠. 그런데 언론들이 전하는 걸 보면 좀 다르잖아요. 크리스마스 서울 시내 곳곳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30만 원이 넘는 케이크가 품절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닐까?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전한 뉴스만 보고 키웠던 잘못된 기대, 자칫 판단을 그르쳐 소중한 돈을 잃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난 크리스마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내셨어요? 저는 일단 오랜만에 극장에서 노량을 봤거든요. 이 극장에 사람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을 갔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서울 광화문에 트리 세워진 거 애들이랑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차 세울 곳 당연히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요. 저희 집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광화문에 도착하니 승객의 4분의 1 정도가 같이 내렸고요. 근데 내리면서부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 촛불 집회 때 모였던 인원만큼이나 엄청난 인파가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치여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게 될 정도였거든요. 이러다 어이구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이태원 참사 때 12구 참사 때처럼 말이죠. 이런 걱정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다만 다행히도 군데군데 경찰, 공무원, 알바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해줬는데 그래서 위험한 일은 없긴 했었지만 건널목을 건널 때 이때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건너는 사람이 많은데 신호는 짧잖아요. 차들은 밀려오고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도 비슷했습니다. 국민일보, 명동에만 10만, 성탄 전야, 서울 번화가 6곳 30만 명 몰렸다. 문화일보, 압사당할 것 같다. 성탄 2부, 명동에 10만 명 몰렸다. 실제로요, 서울시가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 홍대, 강남역, 이런 서울 주요 6개 곳에 순간 최대 29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거기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할 테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자영업자들, 그래도 연말 대복을 누리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돈을 안 썼군요. 그러니까요, 정작 현장에서는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왜냐면요, 광화문 주변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레스토랑 밖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좌석이 꽉 차지 않은 것 같아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좌석이 꽉 차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비어 있더라고요. 일대를 돌면서 마주친 여러 곳에서 좌석이 빈 거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아예 문 닫은 가게, 연말 대목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예 문 닫은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박 PD 좋아하는 곳, 맥도날드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저 교보문고를 좋아합니다. 교보문고요. 교보문고는 못 들어가 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마 교보문고에도 사람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게 뭔 얘기냐? 크리스마스에 가족, 친구, 연인 이런 분들과 좀 폼나는 곳에서, 좀 비싼 곳에서 저녁을 즐기고 싶은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다소 저렴한 햄버거 같은 걸로 때우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왜냐? 지갑이 얇아지니 싼 것을 찾아 소비한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10만 명 이상 몰리고 있지만 주변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다 와서 아이 쇼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왜 없다고 하느냐? 코로나 때도 잘 버티던 우리 경제, 이 지표를 보면 희한하게도 지난해 3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데일리, 고물가에도 3분기 가계 실질 소득 0.2% 증가, 5분기 만에 증가 전환. 이게 뭔 얘기냐면 지난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근로소득이 10개 분기 연속 증가한 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에 연동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도 그만큼 연동해서 오른 영향이다. 그러니 소비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데일리는 그 기사에 사진을요,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물건 사는 모습, 마치 소비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하지만요, 그 뉴스에 담고 있는 통계를 좀 더 뜯어볼까요? 이게 통계청 자료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03만 3천 원,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앞서 얘기처럼 0.2%가 증가한 거, 이건 맞아요. 그럼 정말 기대할 만큼 소비가 나아진 것일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경제가 폭망했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난리쳤던 2021년 3분기, 이 코로나도 한창이었고 문재인 정권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때 실질 소득 증가율 얼마였을까? 언론들은 그때 경제 폭망이란 기사 쏟아냈었거든요. 코로나도 엄청나게 그때 기승을 부렸고요. 당연히 실질 소득 증가율도 그 당시 마이너스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계를 찾아보면요. 2021년 3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것도 5.4%. 오, 높네요. 같은 해 4분기도 플러스 2.8%.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2022년, 이때는 더 난리를 쳤잖아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쳐놨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마이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 1분기에도 플러스예요. 그것도 6%다. 2분기에는 더 늘어나서 6.9% 플러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이렇게 플러스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으면 조금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이 대부분 경제 폭망이다 라는 기사를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경제가 망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6.9가 폭망이면 0.2는 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6%가 넘게 성장했던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 3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분기가 되면 2.8로 떨어져요. 근데 플러스 2.8이 아니라 마이너스 2.8이에요. 아니, 한 분기 만에 이렇게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마이너스 1.1. 달라진 건 정권 바뀐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라지죠? 정권이 바뀌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알았던 많은 분들 실상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작년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올해는 좀 나아졌을까? 올해 1분기 실질 소득 0%예요. 0%. 근데 통계청 자료를 뜯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0.00004%예요. 그러니까 이 반올림에서 0%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음. 이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예전에 김준호 씨가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같기도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럼 올해 2분기는 좀 나아졌을까? 그래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0% 기록했잖아요. 근데 2분기가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3.9로 추락합니다. 그러다 3분기가 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2%도 아니고 겨우 0.2% 살짝 늘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도 상승 전환했다. 라고 언론들이 과장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언론들이 전한 것처럼 5분기 만에 증가세 전환,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4분기에는 좀 나아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소득이 줄어들까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유를 좀 꼽고 싶습니다.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결과를 보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요 5억 2,727만 원, 요 수치가 1년 전보다 3.7%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감소를 했대요. 아니, 평균 자산이 감소했다고? 이런 감소세가 예전에도 있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이 평균 자산은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감소세, 놀랍게도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왜 처음인 줄 아세요? 그 전부터 따져도 처음일 거예요. IMF 이후로는. 왜냐? 이 가구당 평균 자산을 통계낸 게 2012년부터예요. 네. 2012년 처음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감소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는 희한하게 과거를 회귀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과거를 회귀하다 못해 이처럼 전대미문인 거, 처음 발생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더 주목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언론들 이런 기사 쏟아내잖아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30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불티나게 팔린다. 막 호들갑을 떨고 있죠. 이 바닥 경기는 침체됐더라도 쓸 사람들은 쓴다.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서민들의 소비는 줄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떠나고 비싼 케이크 사 먹고 오마카세 먹고 오히려 소비를 늘리고 있다. 라고 강조를 해요. 뭐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수십만 원 부페. 여기도 자리가 없다. 또 예전에 박 PD도 이 얘기 했었죠. 이제 롱패딩이 아니라 슈패딩. 그것도 비싼 거. 이거 살려면 오픈런 해야 된다. 라고 난리를 치죠. 이런 거 살려면 빨리 가야 된다. 품절될 것 같으니 빨리 지르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들이 부추길까요? 안 팔리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언론에 광고를 미끼로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속으려면 진짜 품절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잘하는 짓거리 있죠. 한정판. 진짜 한정판이라고 진짜 하나만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한정판이니까. 아무튼 조금 만들어 놓고 품절됐어요. 이거 팔렸어요. 라면서 난리칩니다. 이렇게 인기 있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팍팍 구매한다.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확산시키면서 너도 이 정도 능력 되잖아. 이거 질러봐. 이 정도는 돼야 트렌드 쫓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흉내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추김도 큰 효과가 없을 듯해요. 왜냐? 앞서 가구당 평균 자산이 11년 만에, 이게 공식적인 거고 그 전엔 통계를 아예 안 잡았으니까. 아무튼 11년 만에 마이너스 3.7% 기록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어떨까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 자산 줄어든 건 마이너스 3.7인데 순자산 줄어든 건 마이너스 4.5.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집값도 내려가고 있고요. 서민들이나 그러겠지?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득 분위별로 보통 10분위로 나누는데 이거를 또 세분화해서 5분위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 순자산 증갑, 이 통계청에서 살펴보면 가장 아래인 1분위는요. 이 순자산이 제로예요, 제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분들은 조금 안 된 말이지만 워낙 없기 때문에 줄어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로를 기록한 것 같고요. 이분이 살짝 위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사실까 걱정되는데 마이너스 7% 감소했어요. 3분위도 마이너스 4.3%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도 4분위, 5분위 이분들은 중상층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이쪽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언론들이 소비 양극화라면서요. 소득 양극화라면서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통계를 보니까요. 4분위도 순자산 감소가요. 마이너스 6.4. 가장 잘 사는 5분위도 마이너스 3.7.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유 있는 층마저 순자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벌놈들만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해왔던 영업사원 1호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데 소득이 팍팍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뒤통수를 된통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맞은 뒤통수보다 더 센 뒤통수가 날아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는 4분기까지 집계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4분기 때 어떻게 될까? 왜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2, 3분위까지는 아니겠지만 4분위, 5분위는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상위 계층이 순자산 바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둑한 연말 보너스 아닙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말에 보너스 엄청 쌌다. 뭐 1,000만 원이 넘는 뭐 수천만 원의 보너스 받았다. 이런 일들이 화제였잖아요. 실제로 보면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연봉의 무려 50%,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의 50%나 되는 성과급을 연말에 쌌어요. 그래서 1인당 수천만 원씩 보너스를 챙겼다고 합니다. 예.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 많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자동차 가전 매장이 장사진을 이룬다. 이 보너스 받은 사람들이 차 바꾸고 비싼 가전 갈아치우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올해 분위기는 이미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노동자들 지금 난리가 났죠. 올해 연말 성과급이 제로. 많이 받아야 12.5%.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그동안 받아왔던 연말 보너스 수천만 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가전 매장이 팔이 날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 많이 살고 있다는 동탄 아파트 가격마저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만일까요? 거액의 성과급으로 부러움을 샀던 배터리 업체들, 여기도 성과급을 대폭 줄인다. 그리고 이자 장사하며 거액 성과급을 싸서 비난까지 받았던 은행들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나마 여기는 좀 나은 편일 것 같아요. PF 위기에 빠진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성과급은커녕 자리 보전도 걱정할 판이에요. 구조조정이 눈앞에 있거든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상위 계층마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가 살아날 턱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요. 비싼 호텔이나 레스토랑보다는 무료로 즐기면서 광화문에 그냥 전시된 트리나 보면서 어른 쇼핑이 아닌 아이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화문 명동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이고요. 네. 소비를 하더라도 저렴한 것만 찾는 짠물 소비를 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송년회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벌써 이런 하소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대요. 코로나 단축 영업 때보다 더 심각하다. 왜 이렇게 송년회들을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 코로나 창궐하고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추락했었던 그때 소비가
갑자기 살아났었잖아요. 그쵸.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부터죠. 맞습니다. 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바로 활기를 되찾고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코로나 시절보다도 더 어렵다고 자영업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데 왜 현 정부는 이런 좋은 사례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되었다.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을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투표가 될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